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뵙습니다. 지난번에 김효석의 거침없는 초대석에서 대담 형식으로 여러분을 뵀었죠. 오늘은 색다른 방법으로 종신보험의 엑기스를 뽑아서 종신보험이 답인 10가지 이유, 정답이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종신보험 한 가지를 팔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3번 오르고 사하라 사막 250km 마라톤을 완주하고 남극북극을 다녀왔습니다. 삶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데 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종신보험 세일즈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사하라를 갈 필요도 없고 남극을 갈 필요도 없고 히말라야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종신보험의 확신이 콱콱 심어질 겁니다.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답인 10가지 이유. 여러분들은 집을 그려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시나요? 저는 이런 순서를 그립니다. 모양이 아니고 순서입니다. 순서. 대부분이 자연스럽게 지붕부터 그리죠. 근데 지붕부터 짓는 집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집을 오래 졌던 사람한테 집을 그려보라고 그러면은 우리하고 다른 순서로 집을 그립니다. 여기에 주춧돌을 우선 그리고 그러고 기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그립니다. 우리하고 순서가 다르죠. 그런데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춧돌이잖아요. 주춧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주춧돌을 신경을 안 써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왜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3분의 2가 땅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종신인데 이 묻혀 있는 주춧돌처럼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신보험을 여러분들이 멀리합니다. 제가 MDRT 연차총회에 여러 번 참석해서 가보면은 거기 연사들이 한 회도 빼지 않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재정 안정 계획을 세울 때 사망보장이 기본이 되지 않은 재정 안정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춧돌이 빠진 그런 재정 안정,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연금, 목적 자금을 잘 마련해도 사망하면 끝이잖아요. 그 주춧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 종신보험이 답인 이걸 좀 지우고요. 10가지 이유. 유행을 안 탄다. 유행을 종신보험이 탈까요? 보람이 있다. 롱런한다. 경쟁적이다. 감한 고객이 많다. 이 5가지를 첫 번째 시간에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6번째 고객 수준이 높다. 또 마음이 편하다. 왜 마음이 편할까요? 유지가 잘 된다. 종신보험 유지 잘 되시나요? 잘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왜 좀 유지가 잘 되는지 왜 유지가 잘 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죠? 수익성이 높다. 이 10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종신보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불리죠. 무해지, 저해지, 유니버셜, 변액, 요즘은 달러까지도 나옵니다. 종신보험이 유행을 타나요? 유행을 타는 것처럼 보이죠. 여우가 탐스러운 포도를 보고 맛있겠다 하고 그 포도를 먹으려고 팔짝팔짝 뜁니다. 근데 도저히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고 그러죠? 저 포도는 너무 싫을 거야. 저 포도는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포도를 떠납니다. 이 종신보험도 너무 팔고 싶은데 내가 팔 수가 없을 때 종신보험 시대는 갔어. 요즘 누가 종신보험 들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종신보험이 중간에 있는 건 뭘까요? 그만큼 종신보험은 팔아야 하는데 팔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사랑, 인간사랑. 죽음이 있는 한
종신보험을 유행을 타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신이 소를 만들고 소에게 60년을 살라고 그랬습니다. 소가 그러니까 60년은 너무 길다. 일만 하면서 어떻게 60년을 사냐. 반만 살겠다. 그래서 소의 수명이 30년입니다. 개는 30년을 살라고 그랬더니 개 같은 인생을 뭘 30년이나 쓰기나 사냐고 반만 살겠다. 그래서 개의 수명이 15년입니다. 원숭이는 20년을 살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놀이객감으로 나는 20년을 못 살겠다. 반만 살겠다. 그래서 10년을 살겠다고 10년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25년을 줬는데 이 욕심 많은 인간은 25년이 부족하니까 소와 개와 원숭이가 반납한 인생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걸 줬습니다. 30년, 15년, 10년 합치니까 얼마죠? 그게 55년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25년을 합치니까 80년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의 수명은 80년입니다. 그럼 80년을 어떻게 사느냐? 25년간은 먹여주는 밥 먹고 재워주고 또 공부시켜주고 사람답게 삽니다.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다고 그러지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은 학교 생활을 할 때가 가장 인간적이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럼 25세 학교를 졸업하고 26세부터 55세까지 30년은 소가 반납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56세부터 퇴직을 해서 15년간은 개가 반납한 인생을 삽니다. 퇴직해서 집에서 왔다 갔다 집을 지키기도 하고 창문 너머 누가 지나가면 짖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70세까지 살고 나머지 10년은 원숭이가 반납한 인생을 삽니다. 손자 손녀 앞에 재롱을 피면서 80년을 살다가. 근데 요즘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 신의 손을 떠난 80세에서 100세까지 그 삶을 누가 책임지나요? 그걸 책임지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90이 넘어 돌아가셨지만 70이 넘어서부터 잘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살아난다는 얘기가 잘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끝을 따라가 보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치매가 걸리건 간병이 되건 돈만 있으면 서비스를 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건전긍긍하죠. 그래서 죽을 때 돈을 가져다 주는 보험, 그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유행을 타지도 않고 모든 보험의 끝은 사망보장입니다. 기승전 종신입니다. 두 번째,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우리 아들이 너무 이제 말썽도 많이 피고 심지어 재미삼아 막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서를 막 가려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가서 혼내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냈는데 옆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크면서 다 그러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자기 집 애가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하숙집을 제가 운영하는데 하숙생인 누가 이제 부모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물건을 훔쳤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저는 가서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전문가처럼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냉장고에 이걸 붙여놓고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내지도 않으면서 아주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제대로 애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그러면 자식 키우는 거래요. 근데 가장 또 보람 있는 게 뭐냐니까 자식 키우는 거래요. 결국은 보람 있는 거는 가장 힘들지 않으면은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세일즈 중에 가장 힘든 세일즈가 뭐죠? 보험 세일즈입니다. 보험 세일즈 중에 가장 어려운 세일즈가 뭐죠? 죽어서 받는 종신보험 세일즈입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가장 보람 있는 게 종신보험 세일즈라는 거죠. 백화점에 상품은 가격표가 붙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박물관의 보물은 뭐가 붙어 있죠? 가격표가 붙어 있나요? 박물관의 보물은 스토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품을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고 가치로 팝니다.
그렇게 가치로 파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39세 유방암으로 사망했습니다. 10살짜리 아들을 두고요. 그래서 암 특약에서 그 나온 보험금을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골반, 간까지 다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 혜택을 받을 게 없냐고 그래서 여명급부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여명급부라는 건 어차피 줄 건데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미리 지급을 하는 그런 종신보험의 서비스죠. 그런데 이 여명급부금을 받아서 1년을 사실 생존을 했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갔어요. 그런데 사망하면서 그 쓰지 못한 돈을 자기 아들 통장에 넣어달라고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엄마가 그 통장에 넣어준 돈은 돈이 아니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죠. 얼마 전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병원비 800만 원이 없어서 3남매가 지명수배가 됐어요. 아니 800만 원이 없어 어떻게 지명수배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믿기지가 않죠. 그런데 식당에서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고 이런 자식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럼 그런 사실을 그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 때문에 3남매가 지명수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에 1,000만 원의 종신보험만 전달을 해도 지명수배를 받을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지구에 와서 그런 가정, 진짜 39세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을 떠나는 그런 가정 한 가정만 구하고 지구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지구에 온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종신보험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험을 팔지 말고 히스토리로 보물을 팔아야 됩니다. 이 종신보험은 보물입니다. 저는 그 종신보험 이걸 팔기 위해서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호가 일사입니다. 그래서 일사라고 하니까 우리 애엄마가 뭔가 근사하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일사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일반 사망이라고 했더니 무슨 놈의 호를 그렇게 무서운 걸 쓰냐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신보험 세일즈 시작하고 3년 있다. 종신 서비스? 종신보험?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객들 몇 자리를 잡아줘야겠구나. 그래서 풍수지리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6년을 공부해서 풍수지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학적이고 좋은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좋은 자리를 찾아도 잘못 묻으면 머리가 나오기도 하고 다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깊이를 맞출 수도 없고 방향이 약간 틀어지면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년 공부하고 결론 내린 것은 화장을 해야겠다. 화장을 하면은 후손들이 노력한 대로 먹고 살죠.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20년째 종신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오래 한 것 같죠. 근데 시작에 불과합니다. 100kg를 목표로 하면은 50kg부터 지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10kg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럼 5kg부터 지쳐요. 인생 100세 시대 길잖아요. 10년, 20년을 목표로 해서 100세 시대 길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다음 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롱런을 할 수밖에 없는 롱런을 하는 시스템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신 겁니다. 제 그 사무실에 이제 제가 언제까지 이 세일즈를 할지 그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고객들을 만나면은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요. 몇 살이냐요? 그래서 제가 50이 넘었는데 저는 지금 30대다.
그리고 이 종신보험은 오랫동안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50이 넘은 사람이 무슨 얘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객들이 실제로 묻는 것은 제 나이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서비스를 몇 년간 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그런데 저는 90세까지 즐겁게 취미처럼 일하기 이게 제 목표입니다. 보통 30세에 시작을 해서 50대 중반이나 60대면은 그만두잖아요. 근데 제가 50대 중반인데 저는 90세까지 일을 하니까 아직까지도 30년 이상 앞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0대하고 같은 거죠. 제가 이 얘기를 고객들한테 똑같이 하면 고객들이 수긍을 합니다.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 그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거에 우리가 그 확신을 주면은 고객들도 안심을 하고 우리도 100세 시대에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금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연금을 다 해지해서 사하라, 히말라야, 남극, 북극 가면서 다 썼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종신보험의 일반 사망이 그걸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아남는 것이 강한 겁니다. 남극 멋있지 않나요? 저는 남극에 가서 수영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이게 접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은 바다 밖이 따뜻한가요? 바다 속이 따뜻한가요? 대부분은 바다 물속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겨울에 해운대에 가서 수영을 하면 그렇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 수영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주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주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옵니다. 너무 물이 차가워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남극은 그 유빙이 계속 떠다니면서 물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 수영이고 뭐고 막 죽기 살기로 발버둥 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아주 그 진한 보드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몇 잔 먹어야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저희가 수영을 하는 옆에 펭귄이 이 얼음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어요. 저 미친 것들이 뭘 하고 있나. 이 남극에서 저는 수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왜 남극을 갔을까요?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갔습니다. 책을. 그래서 남극으로 간 세일즈맨 종신보험의 아이스오션을 발견하다. 이 사실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싸워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고 너무 과장해서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철회가 나고 민원이 생기고 이게 레드오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오션을 찾아갑니다. 근데 블루오션도 혼탁해졌어요. 그 블루오션을 넘어선 그 시장이 아이스오션입니다. 남극의 차가운 바다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밑에도 무수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시장이 아이스오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스오션이라는 것을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스, 아이, 인터레스팅, C, 클리어, E, 이지. 그래서 종신보험을 재미있고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는 그런 책을 이걸 쓰기 위해서 남극을 갔습니다. 그런데 남극에 가서 제가 엄청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행을 간 사람들이 펭귄보다도 더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남극은 100개국 이상을 간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사회초년생이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막 너무 궁금해서 난리가 아니에요. 강남에 몇백억대 부자는 자기 딸이 있는데 사위를 삼으려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고 했더니 자기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가보고 싶었던 데가 남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행 공모전을 해서 그런 꿈을 담아서 남극을 길는데 당첨이 돼서 500만 원의 상금과 15일의 휴가를 얻어서 남극으로 왔어요. 그 30대 초반에 그 청년은 이 아이스 오션을 가장 마지막에 갈 걸 제일 먼저 봤기 때문에 아마 인생이 경쟁이 없이 그런 그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제가 이게 망각의 찻잔입니다. 제가 20대한테 여러분들을 종신보험 설명하기 힘들죠. 20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망각의 찻잔을 가지고 도깨비 드라마를 이야기하면서 종신보험을 설명했습니다. 왜 이승에서의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지금까지 케어준 게 너무 고맙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이 갑자기 사망해서 여기에 와서 미안하다는 거죠. 저승사자 앞에서 이 망각의 차를 마시지 못하는 그 이유죠. 그러면 졸업을 하면은 용돈 드린다는 거예요. 여행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어 안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정도 취직해서 용돈을 드리다가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럼 어떠니까 미안하다는 거예요. 너 죽어서 1억 나와. 근데 그 1억은 드리려고 했다 못 드린 용돈이 되기도 하고 또 여행을 보내주기 위해서 모으다 못 모은 적금이 되게 돼. 너 죽어서 나오는 1억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눈물이 글썽이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설명하고 제가 이런 게 다른 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어떻게 비교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일즈를 할 때 비교되는 걸 파는 순간 세일즈는 끝입니다. 비교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걸 팔아야 됩니다. 경쟁이 없는. 그래서 그 경쟁이 적다 이게 아니고 경쟁을 하는 게 적입니다. 경쟁이 없는 그런 시장. 블루오션을 넘어선 아이스오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만 고객이 많다. 그 영업을 잘하는 분이 한 번 지나가면은 구두 닦이건 약국이건 슈퍼건 다 고객으로 바뀝니다. 근데 영업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서울 강남에 사무실이 있는데 의정부, 포천, 동두천 이런 데로 가만 고객을 찾아다녀요. 가만 고객의 조건이 뭐죠? 납입 여력이 있고 건강하고 연락이 잘 되고 주위에 또 보험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가만 고객의 조건이죠. 이런 조건을 가진 가만 고객이 있나요? 그런 가만 고객은 지구에 없습니다. 그런 가만 고객, 가망이 있는 고객만 찾아다니는 가만 고객 발굴 방법은 가망이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곁을 스치는 모든 사람이 가만 고객입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의 가만 고객은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죠. 근데 종신보험, 생명이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가만 고객입니다. 가만 고객의 범위가 워낙 넓죠. 여러분들은 머리가 없는 스님에게 빚을 팔 수 있나요? 세 사람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개를 팔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3개를 팔았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무려 100개를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스님, 가려울 때 긁으세요. 해서 스님의 머리를 생각해서 하나를 팔았어요. 두 번째 3개를 판 사람은 스님, 그 불공을 드리러 오는 분들이 불공을 드리기 전에 머리를 단정하게 하게끔 거울 앞에다 놔두세요. 그래서 고객의 머리를 생각해서 그 신도들의 머리를 생각해서 3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무려 100개를 판 사람은 머리를 잊었어요. 주지스님이 적선소, 선을 쌓는 곳이라는 문구를 새겨서 기념품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개를 팔았어요. 근데 이 스님에게 빚을 파는 것보다 팔기가 어려운 10배 어려운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품일까요? 그게 죽어서 나오는 종신보험입니다. 스님은 결혼도 안 하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죽어서 나오는 종신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요, 종신보험은 자기네를 위해서 나온 거래요. 그럼 스님한테 종신보험을 파는 건 어떤 의미냐? 35세 공부반을 하는 여자분인데, 자기는 결혼도 앞으로 안 할 거고 자녀도 없는데 내가 죽어서 나오는 종신보험이 왜 필요했니? 그래서 제가 이거 스님도 드는데 그랬더니 스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니까 세일즈가 끝났어요. 그래서 종신보험 세일즈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려면은 스님 고객 셋만 모시면 종신보험 세일즈는 끝입니다. 그럼 스님까지 들 수 있는 이런 종신보험. 그리고 그 70세에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분한테 여러분들은 종신보험 세일즈, 종신보험 얘기하나요? 얘기 안 하죠. 근데 저는 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40대부터 약을 먹고 있어서 아무도 종신보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신기하게 듣더니 손자하고 며느리를 소개해줘서 고객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감한 고객의 벽을 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감한 고객입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할지 누구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거니까 어떻게 설명할지만 여러분들은 고민하시면 됩니다. 파랑새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한 고객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상 종신보험이 답인 5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나머지 5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